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태웅에너지 영업 담당을 하고 있는 본부장 민윤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잠깐 올리기 전에 여기 찾아뵈신 사장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오전부터 계속 들었던 중복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략하는 차원에서 선생님 의향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우리 집 땅이 있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직접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분 되시네. 나는 우리 공장이나 지붕 위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하시고 오신 분. 많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세 번째,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분양이나 태양광 분양이나 임대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만. 세 분. 그리고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은 태양광에 대해서 사업을 직접 하시는 분이나 또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찾아뵐 겁니다. 그래서 중복된 거는 제가 빠르게 넘어가고 저희들 하는 업무 예를 들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분양 사업에 제가 오늘 강의를 맡은 건 태양광 발전소 분양 사업, 임대 사업, 이 두 가지를 갖고 또 저희 태웅에너지에서 하는 업무 사항을 여러분들 안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태웅은 일단 그 시공업체입니다.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는데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공하는 업체는, 본인 회사에서 직접 시공하는 업체는 아마 9,000여 개, 거의 10,000개 업체 중에 손으로 꼽으면 몇 기업이 안 될 겁니다. 거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는 업체는 하청이나 도급이나 이런 정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태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조물을 제조하고 구조물을 생산하는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분양 쪽으로 발을 들게 됐냐면, 저희들이 여러분 가운데 땅이 큰 땅이 있어요. 뭐 10만 평, 20만 평 있는데 내가 여기다 태양광 발전소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돈이 조금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금을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죠. 내가 자금을 일부를 낼 수 있는 만큼 발전소를 저희들이 지어드리고, 또 그 나머지 땅은 직접 저희들이 분양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일까지 이제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설명 들어보시면 분양에 대해서 TV 며칠 전에 TV에도 나왔더라고요. 분양 심각하다.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왜 심각하냐면 제 영업하는 제 입장에서는 3020 프로젝트 이 내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을 못하면 희망이 보이기 힘들 것이다. 왜? 땅이 없어요. 첫째로 땅이 없고, 두 번째, 내가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엄청나게 지금 아파트 붐이 일어나듯이 분양 임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말을 타지 못하면 태양광 발전소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 태양광 발전 계획 회사 소개 잠깐 드리고 태양광 발전 기본 원리, 이런 간단한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태웅에너지는 2007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가정용 태양광도 시작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관공서, 하수 처리장, 이런 관공서 기업을 저희들이 시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공했는 그런 걸 여러 거 다 할 수 없고, 첫째로 시공과 동시에 구조물, 포선맥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제가 2013년, 12년, 15년 태양광 발전소 타업체에 근무할 때는 솔직히 엉망이었습니다. 지붕 위에 공사하든 산에서 하든 아연 각 파이프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토부를 잘라가지고 용접하고 이런 식으로 태양광을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조물 회사가 앞서간 기업은 육융도금. 육융도금이 뭐냐면, 우리가 전봇대에 있는 하얀 새 보셨죠? 전봇대에 전기줄을 잡아주고 있는 새.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제 발음이
조금 듣기 이해 안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 좀 구전물에 보면 전봇대에 보면 가로로 들어가 있는 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이 녹슬지마라고 만든 제품이 융융도금입니다. 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방금 교육 시간에 봤는데 수상우에 그게 물 위에 하는 구조물이 포소맥, 그 포항제철에서 생산된 그 아연 합금 포소맥이 굉장히 내구성이 뛰어난다. 저희들은 그 포항제철에서 갖고 온 그 포소맥 강판을 가지고 시험강이나 각파이프를 직접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으로 토대로 시공도 하고 있고요. 그 소문이 입소문으로 인해서 저희 태웅에너지가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 2년 세월은 길었지만 갑자기 성장했는 게 입소문에 2년 만에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저희 회사 소개로 마치고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TV 잠깐 모니터에 보셨는가 모르지만 요건 잠깐 보여줘라. 왜냐? 우리 사장님 정신이 해병대 정신입니다. 우리 사장님 모니터에 보셨는가 모르지만 작업복에 명찰, 빨간 명찰, 사장 누구 이렇게 해병대 정신으로 정말 기업 운영하는데 저희들 밑에서 근무하는데 딱 부리지게 운영합니다. 예, 아주 저렴하게 공사를 시공하고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자, 태양광 기본 원리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처음 들으신 분을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아요. 왜? 제가 태양광 하면 선생님들 태양열로 자꾸 오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태양광과 태양열은 차이점이 있죠. 태양광은 태양의 빛이다. 예, 빛으로 갖고 발전 사업을 하는 게 태양광입니다. 열하고는 다르죠. 자, 그래서 태양광 발전의 기본 원리는 광전 효과. 이 광전 효과가 뭐냐면 금속에 미세한 전류가 햇빛으로 인해서 전자파가 생겨가지고 전류가 생산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같이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를 구상하시는 분들 스님 혹시 오늘 비가 오는데 생산이 됩니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미세하게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눈이 덮여 있어도 생산은 됩니다. 미세하게. 그렇게 이제 광전 효과로서 되고요. 자, 태양광 발전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의 발전 사업 하실 때 분양이나 임대할 때 여러분 속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성들을 보면 요게 셀입니다. 셀. 이 셀이 뭐냐? 몇 개의 셀이 있느냐에 대해서 72셀이냐, 60 몇 셀이냐. 요게 모여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모듈이죠. 예, 모듈이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인버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생산되는 걸 한전에서 송출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자, 여기 좀 문제가 하도에 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태양광 모듈은 어떤 종류가 있냐? 단결정, 다결정. 단결정은 LG나 현대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결정은 하나에서 많이 선호하는데 이제 하나도 단결정도 생산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소비자님들이 단결정과 다결정 차이점이 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핵심적인 거는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인터넷상에 보면 단결정은 수명이 오래 간다 이렇게 떠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단결정과 다결정 차이는 셀의 개수에 따라서 효율성이 좋다는 그런 걸로 봐두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광 기본 원리에서 모듈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선택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사장님 주관에서 저는 하나로 해주시죠. 물론 공사는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모듈은 LG 거로 임대나 분양은 LG 모듈을 사용하고요. 360W. 자, 이 인버터는 예전에는 100kg, 99kg면 인버터 100kg짜리를 하나 덜렁 달아놨지만 앞으로 저희들 시공하는 거는 인버터도 쪼갭니다. 쪼갠다는 거는 나름 다르죠. 왜 인버터를 나누냐면 인버터가 고장이 나면 한 개의 인버터를 두면 인버터 회사에서 수리해로 오는 시간이 2, 3일 걸리죠. 그럼 2, 3일 동안 생산이 저하됩니다.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 가지로 쪼개서 쓰고요. 자, 구조물은 여기 보시면 포소맥, 말씀드리는 포소맥 구조물로 시공해드립니다. 자, 기초정보에서 저희들이 태양광을 분양하고 임대하는 곳 그 일조량, 보통적으로 인터넷 떠가 있는 게 영주 3.5시간, 대구 3.6시간,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내가 분양지나
내가 땅을 사서 이런 태양광 발전소 했을 때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태양광 발전 기초 정보를 보면 태양광 발전을 내기 위해서 개발 허가 절차가 첫 번째 신청서를 개발 행위자, 그게 사업자가 내면 시청에서 허가권자가 검토를 하겠죠. 이 검토 기간이 60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60일을 갖고 있고 60일 후면 이제 면허는 나옵니다. 면허 나오면 이제 개발 행위 신청을 하고요. 허가 처분을 받고 개발 행위가 되면 준공, 바로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발전소 분양 및 임대 분양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전기료 많이 들으셨죠? 이런 거는 뭐 아까 전자에도 전력거래소에서 나오고 이런 체계로 이루어진다는 거. 가중치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수익성 분석을 보면 100kg당 제가 그냥 3.6시간도 있고 3.7시간도 있는데 평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3.7시간을 잡으니까 30.4일로 잡고 11,240kg 했을 때 생산되는 금액 이런 식으로 1.5하고 1.2에 이루어진다는 거 이런 거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익성 분석을 보면 225원으로 1.2를 했을 때 한 250만 원. 발전소 평지에 99kg로 자르는 이유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100kg 넘으면 1.2배가 되지 않습니다. 100kg 이하는 1.2배를 줍니다. 노지에도. 그런 식으로 수익 분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수익 분석에서 2024년까지 지금 4%대에 주고 있는 비율을 10%까지 RPS 제도는 앞으로 변경된다. 수익성은 점점 좀 좋아진다.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수익성은 좋아진다는 거. 그 REC 공급 의무자 이게 뭐 아까 설명 들었을 겁니다. 일반 발전소에서 자기들이 판매된 금액의 몇 프로까지는 REC 신재생 에너지를 구입해야 된다는 거. 이런 업체가 18개 업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을 받고 임대를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할 때, 자, 투자율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자율에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이해가면 제가 영주서 대구에 내려가 가지고 대구 오피스텔에 입주를 했습니다. 월세로 입주를 했죠. 제가 있는 곳은 영주, 집이 영주인데 가니까 이 오피스텔 주인이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인가 물어봅니다. 혼자 나이 50 넘어가지고 오피스텔 입주하니까 제가 태양광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태양광 하면 돈을 얼마 법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돈 됩니까? 그래 소문에는 돈 된다고 하는데 돈 됩니까? 돈 되는 경우도 있고 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 좀 앉아가 좀 설명해 주세요 해가지고 선생님 그 임대료가 이거 얼마 주고 집을 샀습니까? 물어보니까 대구 시내 최고 중심가 수성구 범호동에 노타리에 1억 8천 주고 10평짜리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답니다. 그것도 2개나. 하나는 아들 명의로, 하나는 딸 명의로 분양을 딱 받고, 자, 이 아파트, 오피스텔은 임대료를 저한테 받는 게 얼마 받냐면 500에, 보증금 500에 월 수익률이 45만 원입니다. 저한테 받는 돈이. 45만 원인데 이거는 1년 지나면 내가 빠져나가면 변기가 부러지면 주인이 고쳐야 됩니다. 또 공실이 생깁니다. 자, 1억 8천을 투자해가지고 오피스텔 투자하는 사장님이 1억 8천을 투자해가지고 월 임대료가 45만 원. 자, 취득세 내야 되죠. 세금 내야죠. 이렇게 재미가 없다 이거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 태양광 발전하면 얼마 버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제 같은 경우는 땅 있느냐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일단 땅 있는 사람이 저하고 대화가 돼야 100kg, 200kg, 300kg 많이 판매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이 없으면 저하고 큰 수익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땅이 없으면 방법 없습니까? 저희들 회사에서 이러이런 일도 합니다. 어떤 일? 분양을 합니다. 분양은 뭐냐? 분양은. 도대체 분양이 뭐냐? 분양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분양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양하는 업자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지만
분양은 너무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분양을 왜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쉬워놓은데요. 자, 태양광 발전소 분양은 두 가지 패턴이 지금 급속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첫 번째는 토지 분양이 있습니다. 토지 분양. 토지 분양. 그게 뭐냐면 토지 분양은 내가 아파트를 사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자, 100평짜리 아파트를 2억 2천에 구입을 한다면 아파트 구입하는 거 똑같죠?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그럼 2차 중도금 내고 그 외에는 개발행위가 나오면 잔금, 은행 대출 그렇게 됩니다. 자, 임대 분양은 뭐냐? 임대 분양. 임대 분양 혹시 설명 들으신 분 계십니까? 임대 분양. 임대 분양 처음 들어봅니까? 임대 분양은 뭐냐? 우리나라 지주, 땅 가지고 있는 지주 있죠? 농사 짓는 지주. 대지주가 땅은 엄청나게 많아. 근데 벼를 심어야 되는데 농사를 해야 되는데 농사 질 능력이 안 돼. 힘이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 시골에 땅 200평을 누구한테 주죠? 힘 젊은 사람한테 빌려줍니다. 200평을. 자, 네 농사에가 버리모라고. 그럼 200평을 빌려주면 그 농사꾼은 지주한테 세를 얼마 주느냐면 1년 동안 농사해 묵고 주는 돈이 얼마냐면 살 한 가마니 줍니다. 그럼 살 한 가마니 15만 원이죠. 그럼 땅 주인은 200평을 빌려주고 딸 한 가마에 겨우 받으니까 큰 도움은 안 되죠. 그거 똑같습니다. 태양광 임대는 뭐냐? 엄청난 산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 수익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산을 가지고 있어도 수익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땅을 놀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생각했는 게 땅이든 전이든 밭이든 그걸 저희 같은 태양광 업자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자, 20년, 25년 땅을 빌려주고는 그 땅 주인은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 근데 내가 투자를 하니까 조금 힘든다. 그러신 분은 10만 평 땅을 갖고 있으면 3만 평은 내 앞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나머지 7만 평은 저희 태웅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 7만 평을 임대로 분양을 합니다. 자, 그러면 100평, 자, 아파트라고 자꾸 이야기합시다. 100kg를 해가지 말고. 100평을 아파트로 가정해서 내가 임대를 받으면 소비자, 발전사업 소비자, 제가 소비자면 100kg 임대를 받으면 땅 임대료를 얼마 내느냐면 100만 원 냅니다. 1년에. 내가 100만 원만 땅 주인한테 지불하면 그 땅을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땅 짓고 혐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임대 사업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00kg를 투자했을 때 1억 8천에서 2억 2천. 왜 1억 8천에서 2억 2천이냐면 땅값 포함해서 땅이 산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2천 투자하면 월 수익률이 약 250만 원. 이 250만 원은 오름고 내림고 수치상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너무 부풀이 있거나 이러지 가장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발전 사업은 분양이든 임대든 발전 사업은 뭐 3020 프로젝트 이 기간 내에 장고는 악수입니다. 수익성 분석하시고 괜찮은 땅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 태웅이나 정말 괜찮은 업체를 만나가지고 빠르게 진행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이 정책 안에 빠르게 시책 움직이면 여러분들의 많은 수익을 이루실 겁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 분양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요. 태양광 발전소에 하나의 암이 있습니다. 어떤 암이 있냐면 태양광 발전소 업자가 땅을 몽탕 한 필지로 묶고 개발행위 신고를 해가 이루어진 거 난 뒤에 여러분한테 분양할 때는 맹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땅값을 400평 값을 땅값을 5천 줬는데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맹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5년이든 30년이든 서고 난 뒤에 모두를 가려면 맹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섬나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땅을 분양할 때는 절차의 땅값과 개발행위와 절차에 밟고 진행하셔야만이 내가 분양받은 자리에 내 발로 맹지가 되지 않고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절차는 여기 보시면 컨설팅을 분양업체하고 잘 진행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토지 답사, 현장 답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구나 느끼면 확신 오면 컨설팅을 충분히 받으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 토대로 개발행위 인허가를 이제 업체에서 진행되겠죠. 자, 여기서 또 참고로 처음 가입할 경우에 처음 예를 들어서 분양을 처음 1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약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2달간 면허 받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또 한 달 또 개발행위 하는데 또 시간 걸리죠. 또 한 달 그 한전 들어가 또 시간 걸리죠. 그리고 환경평가 받고 거의 한 7, 8개월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분양되고 난 뒤부터 이제 공사가 이제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착공, 준공 후에 발전소 가동, 사후 관리, 거의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약 8개월 정도 소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때고요. 자, 분양의 장점. 자, 태양광의 발전소와 분양과 차이점 뭐냐? 분양은 미래 수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충 잡이 나옵니다. 왜 잡이 나오냐면 하늘에 떠 있는 해가 계속 구름만 떠가 있다면 모르지만 쨍하고 했던 날도 있고 비도 올 것이고 눈도 올 것이고 우리나라는 분명히 4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 계절하에 미래 수익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100% 이상의 투자 수익률이 보장된다.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100kg 기준을 삼아서 PF 대출 이용의 시 약 자부담이 30%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분양도 대출이 됩니다. 예,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도 내 땅이 아니래도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 구정이 투자 원금에 따라서 사업에 비교적으로 적고 수익률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안전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자, 100kg 분양 시 수익률은 약 10에서 15%, 약간 일조건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자기 자본이 부족하면 적어질 수도 있고 이자율이 높아지니까요. 자, 그렇게 수익률이 10에서 15%. 또 특별히 이제 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했을 때는 특별히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양을 받았을 때는 이 분양에 100kg, 200kg, 300kg, 100kg 잘라가 했을 때는 메가급 이상 3메가, 2메가, 7메가 엄청난 단지에 종속되기 때문에 특별히 인건비나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자, 내가 자부담으로 땅을 사가지고 또 아버지 땅을 물려받아가지고 이런 곳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벌써 메가급 되면 비용이 많이 상출되겠죠. 왜? 비용이 안전 비용이나 전기 기사 요금이 많이 산출됩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땅덩어리에 태양광을 설치해도 100kg씩 잘라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그리고 인버터, 에이스 모듈 다 보증기간 있으니까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사람은 주기적으로 관리비 한 10만 원 정도, 그것도 7만 원, 10만 원 정도 있으면 주기적으로 돌고 그리고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다 됩니다. 지금 내가 발전소 분양받은 곳에 TV로 지금 모듈이 어디 태풍으로 해서 날아갔는지 안 날아갔는지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분양받은 내가 분양받은 지역에 100kg를 받으면 지금 전기가 3시간 생산됐다. 2000kg 생산됐다. 다 모니터링이 됩니다. 특별히 직원이 필요 없는 거죠. 직원 또 위탁용역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분할 투자가 가능하다. 자, 99kg씩 내가 500kg를 투자를 하면 자, 99kg씩 쪼개는 거예요. 삼촌 하나 주고 아들 하나 주고 딸 하나 주고 그러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 500kg, 300kg 몽땅 내 앞으로 욕심 많게 갖고 있는 것보다는 분할 분양이 가능하니까 여기 수익률이 더 올라간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발전소는 특별하게 사람이 필요 없다. 그래서
안전요원으로 인해서 관리비만 7만 원, 10만 원 내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관리비가 나오네. 100kg 10만 원 정도 성되고요. 일일 생산량 고장 유무는 원격으로 확인이 되고 모듈 인버터는 제조사에서 필히 AS가 되겠죠.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사업 추진이 쉽다. 여러분이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하고 싶어서 개발행위 내고 인허가 내고 혼자 뛰어다니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또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자, 내 스스로 개발행위 신청 받고 하는 게 태양광의 가장 큰 적은 여러분이 뛰어서 태양광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바로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인데 억지로 청구 막 엄청 힘들어가지고 개발행위를 냈는데 저희 회사에다 연락이 와가지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100kg, 200kg 설치하는 과정에 또 하나의 강적이 생깁니다. 사장님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개발행위까지 했는데 또 강적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주민입니다. 주민. 예, 무섭습니다. 정말 대만 무대뽀입니다. 예, 무대뽀 프랭카드 치고 차를 못 올립니다. 그러면 이 지자체에서 그거 두려워가지고 거리를 300m 띄우고 또 도로에서 300m를 띄우고 이렇게 하는 게 주민입니다. 주민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까지 선택해 놓고 결국 공사 못하는 사장님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공사해 놓고 영주에서는 재판까지 붙었죠. 저 앞에 우사에서 저 뒤에 있는 산 태양광 우리 소 죽었다고 2015년도에 재판에 패소됐습니다. 태양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전자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큰 적은 누구냐? 주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주민, 민원입니다. 그래서 분양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분양은 주민이 없습니까? 분양은 용가리 통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은 그 주민의 땅과 같이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민원이 임대 같은 경우는 종산, 문종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종은 무시 못합니다. 문종산 같은데 감히 어디 민원은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 임대가 장점이 그런 이웃 담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지 인장이나 주민 이런 게 시공업체가 다 안고 리스를 안고 뛰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은 분양 쪽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태양광 임대에 대해서 잠깐 또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임대는 임대료를 내고 내가 발전 사업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자, 태양광 분양은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광 분양은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분양은 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되나요? 안 내야 되나요? 땅값 취득세를 내야 되죠. 자, 땅값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임대는 양도 양수가 쉽다. 토지 매매 없이 발전소 사업자 등록증만 아들한테 주보면 끝입니다. 그게 장점이죠. 예, 그리고 취득세 낼 필요 없죠. 땅값이 없으니까. 예, 그 소득세 낼 필요 없죠. 그게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에게 상속 시 사업자만 이전하면 상속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스마트한 정보 할인, 초대에 말씀드리는 거. 현장에 아무리 멀어도 제주도에 지금 분양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무관, 그리고 저 목포,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왜? 못 들어갑니다. 100km, 200km는 내가 열고 들어갈 수가 있지만 땅 전체 메가급 이상은 전체를 펜스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굳이 멀어도 분양 임대는 별 신경 안 써줘도 됩니다. 그게 도시락 사가 놀러 간다면 모르지만 특별하게 멀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안전한 임대 확보. 이 임대료가 얼마냐? 월 10만 원 안 되죠? 예, 연간 100만 원 같으면. 100km 기준해 가지고 연간 10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내가 땅값으로
100만 원이면 살 10가마이잖아요. 그죠? 10가마만 주면 내가 1억 6천이든 1억 7천이든 투자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챙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이 빠릅니다. 이건 분양보다 더 빨라요. 임대, 토지 사용 승낙서만 임대주가, 토지 지주가 저한테 주면 여러분들 똑같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20년이면 20년, 25년, 25년 토지 사용 승낙서. 그것도 대출이 됩니다. 내 땅이 아니어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땅 주인이 별도로 땅 대상으로 담보만 없으면 됩니다. 이게 뭐 대출만 받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 땅이 10만 평 있는데 대출 한 푼도 없이 10만 평을 갖고 있는 땅을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기계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세금이 없다. 토지 분양처럼 뭐 취득세, 등록세 이런 전혀 없다. 투자비가 적다는 겁니다. 자, 분양은 100kg당 땅값 포함해가 한 2억 2천 들어가는데 임대는 100kg당 한 1억 7천 들어갑니다. 5천이라는 캐파가 생기죠. 그런 그 대신 임대료는 나가죠. 임대료 10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비가 적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업체, 태양광 업체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분양. 예, 무턱대고 이 분양은 산에 하는 거는 토목공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보시면 업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토목공사가 자빠져서 이 모듈이 넘어지는 현상입니다. 믿을 수 있는 태양광 업체 선정에 잘 하시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잘하느냐? 평웅에너지 같은 이런 회사가 잘하느냐? 전 누가 잘하느냐? 알아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공을 직접 하는 회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도급 주는 회사 많습니다. 시공업체, 전문업체가 책임 보수 다 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야만이 발전사업 지붕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분양도 그렇고 전문업체를 선택하셔야 여러분들이 피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청 도급 위탁업체는 선정하지 말아라는 것. 태양광 발전소는 최소한 20년 동안 수익을 넣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들은 그 임대 분양 관리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저렴한 임대비를 받고 직접 위탁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를 맡기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 칸 넘어갔나?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의 분양 시 두 번째, 제품 선택입니다. 분양은요, 제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 분양업체가 수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모듈은 뭐 LG, 하나 정할 수 없습니다. 제 것만 LG 거 해다, 내 것만 하나를 해달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분양업체가 정해진 모듈을 써야 되고 분양업체가 정한 인버터를 써야 되고 분양업체가 쓴 구조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선택을 꼼꼼히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 모듈을 선택했는데 이 회사가 하나라고 분명히 하나 모듈을 선택했는데 막상 시공할 때는 현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분양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서 공사 진행하는 데가 7, 8개월 동안 세월이 있다 보니까 모듈은 와트당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 540원짜리가 530으로 10원 떨어지면 엄청난 메가급 같은 엄청난 돈이 이 타산이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모듈, 정확한 인버터, 정확한 구조물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업체를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상가격으로 JVC, 인버터 어대, 중국 제품, 모듈 중국 제품. 제가 중국 제품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술은 중국이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정확한 업체를 선택하시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태양광 계약서 주의할 점. 자, 이 분양가를 2억 2천을 받았는데 또 하나 또 구멍이 있어요. 자, 분양가 2억 2천이면 부가세 몇 프로 끊어야 될까요? 젊으신 분이니까. 10% 끊어야지, 부가세. 2,200만 원 부가세 내야 되죠. 그죠?
자, 부가세 분양가가 2억 2천이면 부가세 10% 2억 2,200 끊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렇죠. 요것도 함정입니다. 그냥 2,200 끊는 사람이 있어요. 예. 토지 분양은, 자, 내가 2억 2천을 끊었을 경우에 부가세가 별도다 그러면 토지 분양가, 토지 가격은 5천만 원을 빼주셔야 됩니다. 예. 그 2억 2천에서 5천을 빼고 기계값에 대한 시공비에만 부가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발전소를 제가 말씀드린 이 무서운 주민들, 예, 이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발전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가 시골 가가지고, 제가 시골 사람인데 발전소가 들어온다면 발전소 글 3개가 위약금을 줍니다. 주민들한테는. 전자파고 뭐, 그건 뭐 전자파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발전소가 들어오면 시끄럽고 공기도 탁하고 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실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이 태양광 전자파는 발전 시설에는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게 모듈이 있고 인버터가 있고 구조물이 있고 3가지를 나눠지는데 모듈을 위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모듈을 위해서 굉장한 전자파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시는데요. 모듈은 전자파가 미세하게 나올 겁니다. 또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왜 그러냐. 모듈의 전기는 DC입니다. 모듈은 DC가 생산됩니다. 그죠? 건전지입니다. 자, 그러면 DC 전기를 AC로 바꿔주는 제품이 뭘까요? 인버터입니다. 여러분, 인버터가 뭐냐면 핸드폰 충전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충전기를 잘 보시면 중목만 하는 게 코드에 꼽히잖아요. 그거는 AC 전기를 DC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죠? 배터리 충전하니까. 그래서 전자파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은 인버터에서 아마 그 전자파가 조금 미세하게 나온다고, 그 핸드폰 정도 수준이 나온다고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는 왜 인버터를 쪼개느냐면요. 100kg짜리 100kg 인버터를 열고 들어보면 소음이 좀 있습니다. 소음이. 웽웽웽웽웽웽 거립니다. 그러면 300kg 같으면 인버터가 3개 들어가는데 완전 옆에서 나는 소리는 웽웽웽웽.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뭐 50kg, 100kg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웽웽 완전 매미 우는 소리 납니다. 그 인버터가 왜 고장이 날 수밖에 없냐면 DC 전기를 AC로 바꿔주려면 힘을 내야 되잖아요.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게 고장나면 팍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간단한 부속만 교체하면 또 돌아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는 무조건 전자파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자파는 노트북 정도 수준, TV 정도. TV는 완전 AC잖아요. DC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 수준으로 전파가 나온다 말씀드리고요. 자, 온도 상승. 예, 온도 상승이 굉장히 또 많이 민감하더라고요. 온도 상승 뭐냐? 우리가 태양광을 내리쬐면 강화유리지 않습니까? 그죠? 강화유리면 그 온도에 모듈 색깔을 잘 보시면 검정색이 아니면 파란색입니다. 그죠? 빛을 많이 받게서. 그럼 역반사를 많이 시킨다는데 온도 상승 안 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온도 상승은 미시하게 됩니다. 왜? 당연히 유리 받으면 반사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 온도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하에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하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만드는 게 아니고 산속이나 지붕 위에나 이런 곳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그에 설치되어 있는 바람에 그 온도 상승은 자연 소멸된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주민들 반대 이유. 자,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이 발전시설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누가 태양광 한다 하면 뭐 벌써 동네에 프랜카드 붙입니다. 프랜카드 붙이고 난리 나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동네 다 돕니다. 돌아가서 막걸리 한 잔 먹이고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그 지주하고 같이 돌면 저희들은 민원을 일단 잡고 들어간다고
분양은 그렇게 보시면 가장 쉽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뭐 바쁜 시간, 긴 시간 이래 멀리도 오시고 했는데 한 가지 또 저희 회사 소개도 잠깐 한 가지 드리고 제가 끝을 내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분양 쪽으로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됩니다만 오늘 소개할 거는 상주 거, 상주 모서면 요 모서면은 한 6, 7구자가 남아 있습니다. 100km 구준해 가지고 6, 7구자가 남아 있고요. 한 구자당 분양가는 일반적인 분양가 같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2천, 2억 2천에 분양하고 있고요. 또 임대는 이 자체 그림이 없지만 청도 임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월 주천, 요거는 이제 제가 이 PDP를 만들 당시에는 주천면에는 이렇게 분양 건수가 있었는데 다 분양이 끝났습니다. 자, 이 분양은 특징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홍보를 안 해도 주민들이 자기 땅에 분양이 들어온다면 자기들끼리 매각급 막 이렇게 다 자기들끼리 다 해버립니다. 그럼 뭐 한 39자, 3매가는 분양 딱 내놓으면 선전 안 하고 TV 광고 안 내고 신문 직상 없어도 10일이면 끝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오늘 잠깐 설명했는데 청도 임대를 뭐 한 매각급으로 200km, 300km 가계약을 했습니다. 이 가계약을 뭐냐면 선착순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사가 한 10군데 됩니다. 이 가계약을 해버리면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을 오늘 내고 가계약을 해놓고 만약에 내가 마음에 변수미 생겨가지고 전화하면 다시 그 100만 원을 돌려주고 또 내가 마음을 굳혀가 달리고 싶으면 저희 회사에 찾아와서 내가 원하는 지역 그림을 보고 어느 땅에다가 요게 괜찮네 요 번호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설명 끝나고 오늘 마치고 관심 있으신 분은 다시 넣으셔서 상담 받아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두서없이 제가 전문적으로 뭐 박사나 학사나 이런 강사 같으면 아주 친밀하게 강의를 잘할 건데 제가 뭐 그냥 회사에 뭐 현장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강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사투리서는 촌놈 올라와서 제가 이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어제 올라와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좀 봐주시고 또 별도의 상담이나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여러분에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